자, 그렇다면 우리 무역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신냉전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피해 국가입니다. 이번에는 아세안 시장마저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무역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적인 요인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도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대체 시장으로 아세안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세안 시장마저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에서의 우리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품목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 수출 품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에너지 수입 단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게 적자를 이제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수출을 한번 들여다보죠. 중국 수출은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래프처럼 한국의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추락하는 이 그래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018년만 해도 우리 전체 수출의 한 26.8%를 차지했던 중국 수출이 이제는 20% 이하 19.8%로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러한 거는 작년서부터 나타났는데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4.4%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어도 지난해에는 살짝 무역자를 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무역 적자 폭이 극도로 커지면서 1월 한 달간에만 31.4%가 감소해서 무역 적자가 한 40억 달러 났습니다. 2월 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4% 감소해서 무역 적자가 한 11억 정도 나서 이미 2달 사이에 50억 달러 이상의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2018년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그때서부터 우리가 대중국 수출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신냉전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피해 국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한국의 무역 수지가 2017, 18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향 추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추세가 우리 중국과의 그 무역 수지가 하향세로 반전하면서 거의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베트남의 수출도 꺾이고 미국에 관한 수출도 꺾이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중국에 너무 치중돼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세안을 좀 공략하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아세안 시장을 넓히는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계속해서 한 수년간. 예.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다 했는데 그것도 꺾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세안 수출 시장을 보면 그래도 아세안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잘 견뎌줬어요. 근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이게 아주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아세안 수출 감소가 크고 올 들어와서도 올 1월 달에 한 20%가 또 감소했고 2월 달에도 한 16% 감소해서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감소되는 거는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두 자리 숫자로 감소되는
것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10%가 넘어뭐 그런데 지금은 10% 정도가 아니라 20%, 30%, 40%까지 빠지니까 그 너무 수직 낙하를 해버리니까는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품목별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면 우선 반도체 수출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들어와서 올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월 달에도 한 43% 정도 감소를 했고. 그런데 이 요인을 한번 짚어보면 우선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TV나 PC 같은 걸 받고 그러한 수요가 좀 있었는데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이제는 그런 수요가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장만을 했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 수요나 이 컴퓨터 수요가 팍 줄면서 거기 들어가는 일단 반도체가 이제 줄어든 거죠. 게다가 세계적인 불경기가 닥쳐온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내구재 구매 같은 거를 지금 좀 자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우선 재고가 쌓이니까 수출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 가격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게 겹치면서 수출 감소액이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중에서도 D램의 주류 제품 가격의 하락이 큰데 지난 1년 사이에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특히 최근 석 달 사이에 그 중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50% 하락했는데 그 중에 20%가 최근 석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가격이 급히 빠졌다는 걸 의미하죠. 네. 그 다음에 중국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도 반도체에 기인하는 요소가 큰데 1월 달에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46%, 2월 달에 마이너스 39%인데 이런 요인은 사실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싹튼 건데 중국이 반도체를 한국에서 수입을 줄이고 대신 그만큼 대만에서 수입 물량을 늘렸습니다. 아예 중국 시장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입선을 바꿨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 편이라고 생각하고 중국도 미국이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막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한 몸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선을 그쪽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상당히 수치적으로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국 수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1월 달에 마이너스 46%, 2월 달에 마이너스 39% 상당히 크군요. 예,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보통 10%만 돼도 굉장히 큰 건데 이건 너무 크니까 이제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1월 달에. 전 예전까지는 그냥 3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그게 또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중국의 수출이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런데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더 무섭게 꺾이고 있는 거죠.